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퓨처스 상황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나스닥은 빠지고 있고요. 다우는 비교적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AI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조정의 진짜 의미와 이번 주 고용, 물가, 데이터의 핵심, 트럼프와 연준 인사 변화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보시죠. S&P 500은 마이너스 0.1%, 다우도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핵심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AI 기대치가 너무 앞서 달렸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줄은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변하고 있고 성장 스토리에서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 건강한 로테이션이라고 월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좁은 기술주 랠리에서 시장 전반 확산 단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주가 쉬어가면 에너지, 금융, 산업재가 올라오고요. 시장 전체 체력이 좋아집니다. 즉 하락이 아니라 균형 조정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일정을 보면 11월 고용 보고서는 화요일, 11월 물가 지표는 목요일, 10월 소매 판매, 이 데이터들의 공통 질문은 하나입니다. 연준이 2026년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 있는가? 고용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요. 물가가 다시 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만한 둔화, 안정적 물가,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기대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정치 변수가 겹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핵심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케빈 해시시 유력하고요. 케빈 워시는 경합 중에 있습니다. 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의견은 고려하되 연준의 독립성은 지킨다. 시장 해석은 이겁니다. 금진적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완만한 완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 주식시장엔 우호적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조정은 끝이 아니라 재정비, 시장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고 금리, 정책 환경은 여전히 주식에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할 시점이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할 시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52%, 테슬라는 플러스 3.56%, 루시드는 마이너스 5.82% 하락했고요. 숫자만 보면 꽤 아픕니다. 정규장에서는 11.81불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08%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과연 이게 패닉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저점 테스트 구간을 진입하는 것일까요? 시가는 12.78불, 장중 고점은 12.79불, 저점은 11.8불, 종가는 11.81불.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11.8달러 구간의 매도가 멈췄다. 오전 급락 이후 오후 내내 횡보 또는 미세한 방어가 보여졌습니다. 거래량도 폭발하지는 않았죠. 이건 투매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계적 리스크 오프와 단기 차익 실현에 가깝다고 봅니다. 차트 상단을 보면 12.5에서 12.6달러 구간, 이 구간이 뭐냐면요. 최근 반등의 중심 가격대였습니다. 단기 트레이더 포지션이 가장 많이 쌓인 구간이었죠. 옵션, 기술적 저항이 겹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자 자동 매도와 손절이 연쇄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빠졌다는 점인데요. 이건 패닉이 아니라 정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750만 주였고요.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적었습니다. 기관의 대규모 이탈은 아니고 구조적 신뢰 붕괴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 자금이 빠지고 중장기 자금은 관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14.66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78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입이죠. 주가가 마이너스 5% 넘게 빠졌는데 돈은 순유입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면적인 탈출이 아니고요. 기관 포기 구간도 아닙니다. 가격은 눌렸지만 자금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 차트를 보면 25달러대에서 11달러대 무려 45%나 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11.46달러에서 11.8달러 구간, 급락 이후 하단을 두 번 테스트하는 구간이고요. 거래량 폭증은 없습니다. 이건 패닉 매도는 아닙니다.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루시드는 가격은 하락했지만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돈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은 공포 구간이 아니라 판단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루시드가 드디어 중동 지역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야 기본 기능이 하나 추가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는 단순한 편의 기능 추가가 아닌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도입의 진짜 의미와 중동 시장에서 왜 늦어졌는지 그래비티와 소프트웨어 전략의 연결을 한번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죠. 미국은 유럽 6월 중순에 도입됐고요. 중동은 이번 주에야 출시됐습니다. 약 6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건 개발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구글의 인증 프로세스 때문인데요. 차량 OS별 개별 검증, 보안 안전성과 규제 통과 필수,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루시드처럼 자체 OS를 쓰는 브랜드는 테슬라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동은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요. 핸즈프리 주행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드림 드라이브 프로 2.8 업데이트, 핸즈프리 기능 이 전부가 지역별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업데이트는 존재하지만 실제 배포는 늦어지고 있고 오너 불만이 쌓인 겁니다. 레딧의 불만도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느낌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에어는 되고 그래비티는 안 되나? 이건 지연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다고 보고 있죠. 그래비티는 완전히 다른 UI 구조입니다. SUV 전용 UX입니다. 가족, 다중 프로필 중심 설계, 즉 에어에 먼저 안정화를 시키고 그래비티에 확장하는 순서입니다. 서두르다가 버그가 터지는 순간 그래비티 브랜드는 신뢰에 치명타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하나 추가되었다고 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신뢰의 상징이죠. 루시드 OS가 구글 생태계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 이건 장기 소프트웨어 확장, 서브 파티, 앱 연동, 향후 서비스 수익화의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애플 카플레이인데요. 이미 도입은 되었지만 연결 오류, 프로필 충돌, 공장 초기화 필요 사례 발생,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능보다 안전성이 먼저라는 교훈을 시장에 다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더 조심스럽게 가져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중동 도입은 작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루시드가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플랫폼을 쌓아가는 회사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반응하진 않지만 소프트웨어는 항상 나중에 주가로 반영됩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흔들렸지만 방향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루시드 역시 그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라지스케일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회사의 핵심 스토리는 그대로입니다. 사우디 생산, 그래비티 본격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이건 단기 반등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장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시장은 늘 먼저 흔들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확인하죠. 지금 루시드는 속도를 줄였을 뿐 진로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요, 공포의 끝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